안녕하세요. 대기업 바이오 멘토 김남국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이 라파스입니다. 오늘 라파스가 올라간 이유가 뭐죠? 여드름 치료제 FDA 등록을 하면서 이 강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드름 치료제는 이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금일 해당 내용으로 이제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내용들은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임상 1상 결과이다. 최근 주가 상승을 보았을 때 이 여드름 치료제가 아닌 비만 치료제 관련 내용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었고, 갑자기 금일 여드름 치료제 FDA 등록 이슈가 나오면서 이 상승을 단발성으로 보여줬을 뿐, 결국 주목해야 될 거는 상용화 직전인 여드름 치료제보단 비만 치료제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 관련 스케줄과 디테일한 내용, 추가적으로 IR 담당자에게 확인한 팩트체크, 이상 스케줄, 라파스의 마이크로니들의 성공 확률 모두 물어봤습니다. 해당 내용 바로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비만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이 전 세계 비만 인구는 1975년 이후에 약 3배를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 비만 재단은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20년 9억 8,800만 명에서 2035년 19억 1,400만 명으로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잠재적 수요에 대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이 비만 치료제 산업이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0%, 약 1,000억 달러 시장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망치가 커지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라파스의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 라파스의 비만 치료제가 올해 3월 마이크로니들 비만 치료제가 임상 1상에 들어갔고, 올해 10월에 이 임상 1상이 완료된다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 형성으로 인한 주가가 급등의 모습을 7월에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집중을 해봐야 할 게, 이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라파스의 비만 치료제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라파스라는 기업은 국내에서도 이 마이크로니들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로니들은 수백 마이크로미터의 이 두께의 미세한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를 통해 인체에 약물을 전달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장점으로는 이 통증이 거의 없고 약물의 흡수율이 높다 보니까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점과 약물 분해나 변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로니들은 다양한 의약품과 백신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편도통 치료제, 치매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 외에 각종 백신에도 적용 가능한 주사제입니다. 이 마이크로니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과 상용화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피부를 뚫고 체내에 의약품을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 몸을 보호하려고 각질층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약물이 피부를 뚫고 흡수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 마이크로니들의 품목 허가를 획득한 회사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10월에 있을 라파스의 마이크로니들 비만 치료제 임상 완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일상 10월 완료 팩트체크와 이상에 대한 스케줄, 그리고 이 마이크로니들 성공률까지 라파스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화가 불가능했고요. 여기서 저희 대기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냈죠. 여기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라파스의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이 10월에 완료가 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임상 결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두 번째로 이 일상 임상 시험이 긍정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이상은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세 번째로 이 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개발이 수많은 기업들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라파스는 현재 마이크로니들의 개발 성공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메일로 보냈으니
이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제가 다시 비만 치료제의 미래성과 기대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추후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도 이 통화 시도하겠지만 매일 답변이나 통화 진행이 된다면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오늘 이틀간 이 여드름 치료제로 인한 주가 상승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파스에서 개발한 여드름 패치가 미국 FDA 제품 등록 소식의 급등의 모습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드름 치료제는 아크네 큐어라는 이 이름으로 출시 예정이고, 이 살리실산을 기반으로 한 여드름 치료용 마이크로 니들 패치입니다. 이 미국 시장 내 여드름 시장에서 ODM 비즈니스와 더불어서 라파스 자회사인 퍼시픽 바이오사를 통해 아마존 울타 뷰티 온라인몰 입점 등 이 미국 내 영업에 집중을 하면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4분기 내에는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 신청을 진행을 하면서 국내 출시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FDA 등록을 마치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실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 모습 또한 긍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7월에 있었던 이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비만 치료제의 10월 일상 임상 시험이 완료될 거라는 소식과 함께 이 최초의 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분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221선 부근으로 다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여드름 치료제 FDA 제품 등록을 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추후 10월에 있을 임상 결과에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마이크로니들 개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악조건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드름 치료제가 FDA 등록을 마치고 미국 내 시장에서 판매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드름 치료제가 물론 의약품이지만 뷰티와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K뷰티의 기세를 좀 입혀 본다면 매출 성장세를 잃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주가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또 기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업의 김남국이었습니다.